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첫 미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학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제 여고 선배님들께서 환영식을 해주었죠. 환영식을 하고 나서 금방 미팅을 주선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여고와 또 어느 남자 고등학교 신입생들 해서 첫 미팅을 하게 되는데 1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디 커다란 다방에 선배님들이 앉으라 하는 대로 일렬로 쫙 들어가서 마주보고 한 줄은 남학생들이 쫙 앉고 한 줄에는 여학생들이 쫙 앉아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미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쫙 있으니까 옆에 누가 파트너인지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 파트너가 된 남학생은 일단 너무 키가 작아 보였어요. 그리고 약간 외국인처럼 시커멓고 눈만 크고 약간 하여튼 보기에 그렇게 잘생긴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내 옆에 내 친구의 파트너로 된 사람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일찍 와서 앉았으면 이렇게 줄 서서 우리가 앉았으니까 나의 파트너가 훨씬 멋진 애가 됐을 텐데 자꾸 눈은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가 된 애랑 무슨 그렇게 열심히 대화에 빠질 수는 없었겠죠. 그래도 나의 파트너인 애는 굉장히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다면 예상이라도 내가 잘 호응하고 그래야겠지만 나의 관심은 자꾸 내 친구의 파트너에게만 갔고, 그래서 나의 대화는 사실 굉장히 건성건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첫 미팅이기 때문에 머리도 길게 잘 늘어뜨리고 또 그날따라 굉장히 높은 구두를 신고 갔어요. 왜냐하면 첫 미팅이니까. 저는 키가 크거든요. 그때 당시에 163이면 꽤 큰 키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높은 구두 신었죠. 그러니까 아주 여학생으로서는 저는 큰 키였죠. 그런데 나의 파트너가 된 남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이 이제 어쨌든 그 다방에선 끝나고 이제 다들 밖으로 이제 나가서 2차를 하러 나갔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나는 높은 구두 신어서 더 커져 있고 그 남자도 나름으로 그땐 첫 미팅이라 다들 양복들을 입고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깔끔하게 그렇게 양복을 입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키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랑 내가 이렇게 내려봐야 되고 왜냐면 난 높은 구두를 신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의 파트너만 자꾸 내가 한 발짝만 걔보다 먼저 그 자리로 들어갔으면 그 남자가 내 파트너가 됐는데 하는 생각만 자꾸 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랬던가 그리고 저녁도 먹고 뭐 이러자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빵 발로 차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다고 뭐 그렇게까지 하여튼 좀 친절하게 말은 했지만 죄송하다고 그렇게 아마 말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너무 키가 작고 나는 크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첫 미팅인데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별로 안 좋아서 무슨 얘랑 무슨 영화를 봐 이래가지고 그냥 뒤에 스케줄도 없는데 그렇게 약속이 있다 그러고 와버렸답니다. 아마 애초에 둘이서만 대화를 했다든가 그랬다면 저도 그 남학생의 매력을 알게 되고 뭔가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었을 테고 그 학생도 나의 어떤 매력을 발견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기회도 없었죠. 왜냐하면 쫙 늘어서 있는 곳에서 대화를 하는데
나의 눈길은 내 친구의 파트너에게만 가 있었고 마음도 그쪽으로 가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세월이 좀 흘렀죠. 그러면서 제가 아는 마침 그 학교 나온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때 서클하던 친구라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남학생이 그렇게 완전히 의리의 사나이고 굉장히 남학생으로서는 괜찮은 남자였나 봐요. 게다가 그 아버지가 그때 검찰총장이었대요. 그러니 제가 그걸 알았으면 아마 잘 그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그냥 외모만 보고 선입견으로 또 그렇게 나름으로 아무렇게나 판단해선 안 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학생들한테서 그렇게 인기가 좋은 남자였다니까요. 그러나 키가 작다고 해서 나는 그거에만 그거에만 그렇게, 제가 그날따라 또 높은 구두를 신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그렇게 컸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렇게 약간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서 인연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런데 걔가 검찰총장 아들이었어 막 이제 이런 거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학교니까 이제 가끔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어느 날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는 여기 사진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이 길은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그래서 저 끝에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 수업이 있을 때는 이 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이 길에 이렇게 벤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벤치에는 남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답니다. 그래서 걸어갈 땐 약간 신경도 쓰이고 그럴 때였죠. 그런데 그날 무슨 수업을 들으러 오전 중이었을 거예요. 가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요. 그때 이미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나? 그런데 저희 집이 아버지가 아버지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아버지가 공장을 새로 차려가지고 멋있게 이제 그동안 막 이렇게 몰아부은 거를 이제는 돈 버는 일만 남았다 하실 때 공장에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보험도 들기 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마 우린 그래서 그 서교동에 아주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닥친 불행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공장만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공장 옆에 섬유 공장이 있었대요. 거기서 한 사람이 크게 다치고 하여튼 그 아픈 추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제가 여기 수업이 있어서 친구랑 이제 수업을 들으러 걸어가고 있었던데요. 그런데 여기 요 가운데 벤치에 바로 그 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애도 친구랑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걔를 보는 순간, 그 전에는 별 생각이 안 들었었지만 그때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런 막 이렇게 소송 같은 데 휘말려 계시고 있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괴로울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적인 거 그런 거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쟤네 아버지가 검찰총장이라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는 완전 능력자실 텐데 막 목구멍까지 진짜로 앉아있는 걔한테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너무나 목구멍까지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첫날 그렇게 발로 빵 쳐버린 기억이 있잖아요. 감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목구멍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긴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순간까지 저는 계속 망설였답니다. 걔가 여기 앉아 있는데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는 척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 아주 간절했던 마음. 그러나 결국 말하지는 못했어요. 검찰총장이라고 뭐 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이제 다독이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만약에 처음에 나의 파트너가 키가 작건 외모는 상관없이 그냥 그 애와 뭔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친구로 남아 있었다면, 이럴 때 이렇게 무한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때 감정에 그렇게 휘말려서 나는 그대로 걔를 가뜩이나 그 애도 첫 미팅이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스케줄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서둘러서 집에 와야만 했었을까?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정말 굉장히 그 사람과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요.